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희 마을의 닭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이 케냐에서 상상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닭을 잃고 절망 속에 빠졌던 양계 농가에서 병아리 생존율이 무려 5배 이상, 가구당 소득은 10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기까지 한국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을 사정에 맞춰서 접근한 나라는 없었어요. 케냐 농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국 품종을 들여오라고 했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절망뿐이던 이 마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걸까요? 한국의 진정성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들어낸 상상 초월의 변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케냐 서부 호마베이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이 집안의 가장이자 엄마, 그리고 농부가 됐습니다. 처음엔 옥수수와 콩을 심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 호수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우기가 불규칙해졌죠. 땅은 메말랐고 해마다 수확량은 절반씩 줄어들었어요. 그때 마을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키쿠유 현지 토종닭을 길러보라고요. 알 하나가 20실링. 시장에서 바로 현금이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닭 10마리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살아남은 닭들도 뉴캐슬병이나 콕시듐증에 걸려 하나둘 죽어갔어요. 닭장이라곤 아카시아 가지로 엮은 허술한 우리 하나, 사료는커녕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키운 닭 10마리 중 8마리가 2달 안에 죽었습니다. 키쿠유는 약해. 브로일러로 바꿔야 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외국 품종을 살 돈도 기술도 없는 우리에겐 그저 또 다른 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포기했고 저 역시 빈 닭장만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로 낯선 방문객들이 왔어요. 먼지투성이 랜드크루저 한 대, 스와힐리어를 더듬는 통역사, 그리고 작은 수첩을 든 동양인 몇 명. 그날 저는 마지막 남은 닭 한 마리를 돌보다가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 마을에 왔을 땐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 찍고 서류에 도장 받고 며칠 뒤면 사라지는 일. 우린 이미 수없이 겪었거든요. 유니세프도, 옥스팜도, 월드비전도 다 그랬어요. 처음엔 마을 치프가 그들을 우리 닭장으로 데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줄자로 닭장 크기를 재고 다른 사람은 흙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더군요. 심지어 닭똥 상태까지 수첩에 적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이네. 저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뭐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매일 왔어요. 닭장에 온도계를 달고 모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아이들과 스와힐리어로 대화하며 우리 가족 식사까지 물어봤어요. 정부 관리도 아니고 물건 파는 상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관찰하고 적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 일주일 뒤엔 작은 선물이 왔어요. 깨끗한 플라스틱 사료통과 물통, 그리고 병아리 생존율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달력까지. 고장난 양동이만 쓰던 우리에겐 보물 같았죠. 매일 몇 마리가 살았는지,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 적어보세요. 그들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닭 한 마리, 병아리 한 마리의 생명을 숫자로 기록하게 된 거예요. 며칠 뒤 이웃 여성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오미, 이 사람들 뭔가 다른 것 같아. 그제야 저도 깨달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를 구경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물통을 채우고 닭장 속 더러워진 풀을 갈아치우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서 병아리 2마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낡은 닭장 구석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또 아픈 줄 알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죽음을 봤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들춰보는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달걀이었어요. 그것도 2개나.
정확히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얻은 우리 집 닭의 알이었죠. 마지막으로 알을 본 게 언제였는지 아이들이 엄마, 달걀은 언제 먹어? 물어볼 때마다 곧이라고 답했던 그 곧이 드디어 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국 분들이 알려준 대로 했던 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닭장 바닥에 모래를 깔고 물통을 높이에 맞춰 조정하고 옥수수와 현지 곡물을 섞어 만든 사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바로 한국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즉시 기록지를 펼쳤어요. 오, 나오미, 정말 축하해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온도 유지가 완벽하네요. 모의 비율도 어제처럼 계속해보세요. 그날 밤 4개월 만에 우리 집 식탁에 달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달걀을 마치 보석처럼 바라봤어요. 큰아이는 엄마, 이거 정말 우리 닭이 낳은 거야? 라고 물었고 막내는 달걀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쥐며 따뜻해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달걀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일주일 후 마을 전체가 술렁였어요. 옆집 마리아도 그 옆집 그레이스도 알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닭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닭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거였어요.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이웃 루스의 집에서도 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닭장에 달린 온도계 숫자가 매일 변하는 걸 보며 우린 처음으로 기록이란 걸 배웠죠. 오늘 새로 태어난 병아리 수 3마리. 오전 기준 물통 온도는 섭씨 28도. 알을 낳은 닭 수는 2마리. 무게는 각각 45g, 50g.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작은 달력과 펜 한 자루. 그걸로 우리는 날마다 닭의 생존, 성장, 행동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놀라운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첫 달엔 병아리 10마리 중 6마리가 죽었지만 두 번째 달엔 4마리, 세 번째 달엔 단 1마리만 죽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포기했을 병아리들이 살아남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익이었어요. 마을 여성회에서 계산해 보니 평균 소득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집이 속출했어요. 특히 저처럼 여성 가장이 운영하는 가구는 무려 4배 가까이 올랐죠. 한 달에 달걀 150개, 시장 가격으로 3,000실링. 예전엔 꿈도 못 꾸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고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마을 장로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양계 기술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알아가는 방법이야. 정말 그랬어요. 예전엔 닭이 아프면 하느님 뜻이라고 체념했지만 이제는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요. 내 닭이 낳은 알에 대해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우리는 달걀 하나, 병아리 1마리를 통해 마을의 시간과 희망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가 곧 희망이었어요. 처음으로 달걀을 팔고 받은 돈은 320실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6개를 모아 호마베이 시장에 가져갔어요. 한 알에 평균 20실링씩.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죠. 손에 쥔 지폐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딸 아만이었어요. 늘 다 써버린 연필 조각과 찢어진 공책 조각을 들고 다니던 아이. 친구들이 새 공책을 쓸 때마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이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장 문구점으로 달려갔어요. 파란색 표지 공책 1권과 연필 2자루, 합쳐서 250실링이었고 남은 돈으로는 저녁용 감자 1봉지를 샀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건넸어요. 이건 엄마가 다 키운 돈으로 산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 손으로 필요한 걸 살 수 있어. 아만이는 말없이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장 맨 위에 또박또박 적었죠. 2024년 8월 15일. 오늘은 엄마가 달걀 판 날이에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닭 1마리라도 살리자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의 공책에 기록될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된 거잖아요. 그날 이후 딸은 매일 아침 닭장으로 따라와요. 물통을 닫고 병아리 수를 세고 엄마, 오늘도 알 나올까? 하고 묻죠. 전에는 닭이 무섭다며 울던 아이가 이제는 병아리를 품에 안고 빨리 자라야 해.
내가 중학교 가려면 너희가 필요하거든. 하고 속삭여요. 마을에서도 달라진 걸 느껴요. 아, 나오미네 집. 요즘 닭이알 잘 나는다며? 딸이 새 공책 들고 다니던데? 시장에서 먼저 다 팔리더라. 누군가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불린다는 건 돈보다 값진 변화였어요. 그게 제가 딸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자부심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작은 달걀에서 시작된 기적이 우리의 매일을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변했다고 해서 바로 마을 전체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초반엔 이웃들도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닭이 잘 낳는 건 운이야. 다들 해봤어. 조금 지나면 또 죽을걸. 그 외국 사람들 떠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그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어요. 저도 전에 그랬으니까요. 닭을 키운다는 건 결국 죽음에 익숙해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 달걀을 발견한 아마니의 환호성.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더니 이웃집 아이들이 하나둘 궁금해하며 몰려왔어요. 와, 진짜 매일 나와? 우리 집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옆집 루스도 한국팀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새 물통, 모이통, 그리고 기록장까지. 루스는 처음엔 투덜거렸어요. 왜 자꾸 병아리 숫자를 적으라 하죠? 그걸 매일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 병아리 생존율이 예전의 3배를 넘겼거든요. 알을 팔아 새 가스통까지 샀어요. 이젠 장작 모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 기록지, 지금은 저희 집 보물이에요. 루스는 그렇게 말하며 기록장을 소중히 안았죠. 그 소문이 또 다른 집, 또 다른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새 한국팀이 만든 개선된 닭장 설계도가 마을회관 벽에 붙었고 남자들이 먼저 나서서 닭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병아리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딸 친구 아샤는 자기 닭 이름을 프로페서 교수님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알을 많이 낳으니까 똑똑하다나요. 그 얘기를 들은 한국분 중 한 명이 한참 웃으시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마을엔 이미 살아있는 교과서가 생긴 것 같네요. 거창한 홍보나 교육이 아니었어요. 포스터도 기념식도 없었죠. 그냥 닭이 다시 알을 낳는다는 그 한 문장이 집에서 집으로,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전해지면서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마을 장로 사무엘이 말했어요. 도와준다는 말보다 함께 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인 것 같아.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2달, 조용한 변화가 넉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정부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깔끔한 양복에 명찰을 단 사람들이 우리 닭장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입니다. 케냐 정부 관계자들과 키수무 농업연구소 연구원들이라고 했어요. 한국힘이 사전 허가 없이 진행한 시범 사업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가를 평가하러 왔다더군요. 처음엔 좀 불안했어요. 혹시 이게 무허가 실험으로 여겨져 한국힘이 쫓겨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우리 닭장을 보고 기록장을 펼쳐보고 아이들이 적어놓은 병아리 생존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정부 시범 농장보다 생존율이 3배는 높네요. 병아리 사망률이 5%인 가정도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국팀 리더가 조용히 말했죠. 저희는 그냥 여기 환경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매일 관찰하고 기록하고 조정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연구소 박사가 제게 와서 질문했어요. 정말로 한 마리당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하셨나요? 모든 가정에서 스스로 알개수를 세고 온도를 측정하고 사망률을 계산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 아마니가 매일 쓰던 기록장을 건넸어요. 온도, 물량, 심지어 닭 울음소리 패턴까지 빽빽이 적힌 낡은 공책이었죠.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이건 단순한 축산 기술이 아니네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기술 이전도 아니고 일방적 교육도 아니야. 이건 사람 중심 접근법이네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케냐 농림부는 우리 마을을
지역주 도형 농업혁신 시범지역으로 공식 등록했고 한국힘은 정부와 케냐 한국 농촌 공동체 상생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소식에 마을이 들썩였어요. 우리가 정부에 소개된 마을이래. 우리 아이들 기록이 이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이 모델이 되고 자신의 삶이 성공 사례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였어요. 닭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그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저 마을만 혜택을 봐? 여자들이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말은 축하보단 의심과 질투였어요. 더구나 우리 마을 안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갈렸습니다. 기록지와 새 물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운이 좋았겠지라며 여전히 시큰둥한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던 중년 남성 루벤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혹시 그 물통 어디서 구했어? 우리 병아리도 계속 죽는데 기록지 좀 복사해 줄 수 있을까? 놀라웠죠. 겉으론 무관심한 척하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간절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다른 마을에서도 누군가가 슬그머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모임이 하나둘 생겼고 이젠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닭장 옆에 서서 온도계를 들여다보고 알 무게를 재며 숫자를 적었죠. 그러던 중 지역 FM 라디오 키베라 농촌방송에서 작은 마을의 큰 변화 코너로 우리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키수무 대학교에서도 연구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나이로비에서 NGO 관계자들이 방문하겠다는 연락까지 왔죠. 호마베이의 기적, 달걀에서 시작된 희망. 신문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갔어요. 질투, 기대, 불신, 호기심.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중심엔 분명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그때 한국팀 리더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한 가정의 변화는 언젠가 마을 전체를 그리고 지역 전체를 바꿉니다. 그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작은 달걀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케냐 서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우리 마을 이름이 나왔던 날 시장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그 마을 외국 자본 들어왔다며? 한국 NGO가 닭 한 마리에 $100씩 준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우리 닭이 무슨 황금알이라도 낳는 양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도 의심했어요. 심지어 호마베이 카운티 농업 담당관이 직접 내려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한참을 둘러본 뒤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그냥 제대로 된 방법을 쓴 겁니다. 맞아요. 우리 마을에 특별한 자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외국 기업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닭장에 물이 잘 흐르도록 배수로를 파고 온도 유지용 덮개를 낡은 천으로 만든 것. 기록장을 만들어 닭의 알 낳는 시간을 체크하고 병아리 생존율을 직접 계산했을 뿐이었어요. 총 비용? 가정당 1,500실링. 우리 돈으로 $15 정도. 그런데도 왜 저 마을만? 이라는 시선은 계속됐어요. 같은 조건이던 옆 마을은 여전히 병아리 폐사율이 60%를 넘었고 알 생산도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섰어요. 한국힘이 가르쳐준 방식을 차근차근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료 배합 비율 옥수수 70%, 현지 곡물 30%, 물 온도 기준 25에서 28도, 바닥 습도 유지법, 매일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까지. 그게 다른 마을과 나누는 첫 번째 호마베이 양계 매뉴얼이 됐어요. 마을 여성회에서 복사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제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성실했구나. 비밀이 있다면 딱 하나였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록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우리 장로 사무엘이 여성회 모임에서 기록장을 보여주고 나서였어요. 진짜로 이걸로 병아리 80% 이상을 살렸다고요?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록지 속 숫자들을 보고 나서는 말없이 닭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 닭장에 전기 설비도 없네? 그냥 천으로 바람 맞고 물통 높이 조정한 게 전부라고요? 그제야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건 거창한 장비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 마을의 사정과 환경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의 손끝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겸손했어요. 무릎을 꿇고 닭장 바닥을 만져보며 여기선 모래먼지가 많으니 알바지를 15cm 더 높이는 게 어때요? 라 물었어요. 습기가 차면 닭발톱이 상하니까 볏짚을 이 방향으로 깔아봐요. 그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고 그 손짓은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설계도 같았어요. 우리는 이걸 기술 지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보려는 마음이라고 불렀죠. 한국팀 리더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여기선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매일 와서 우리와 함께 닭장을 청소했고 닭이 낳은 알개수를 대신 세워주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 손으로 기록하게 했죠. 심지어 한 번은 코리안 팀 멤버가 병든 닭을 품에 안고 밤새 간병한 적도 있어요. 그 진심이 어떤 최신 장비보다 먼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키시, 카카메가, 심지어 먼 부시아 지역 협동조합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한국팀, 혹시 우리 마을에도 올 수 있을까요? 기술보다 먼저 온 건 믿음이었어요. 설명서보다 먼저 온 건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죠. 그게 한국이 만든 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을 공터 한쪽, 예전엔 버려진 우물 옆이었던 그 자리에 낡은 천막 하나가 쳐졌습니다. 그 안엔 낯선 얼굴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어요. 옆 마을 카코가, 랑와, 심지어 30km 떨어진 부달랑이에서까지 우리를 보러 온 거였죠. 호마베이 축산 담당관도 함께 왔어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손에 들린 건 한국팀이 만들어 주었던 기록장,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었죠. 이건 우리 마을에서 4개월간 써온 알 생산 기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처음엔 무작정 닭을 키웠는데 매일 기록하면서 알이 언제 줄고 늘어나는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병아리가 왜 죽는지도 알게 됐죠. 제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진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겐 더 큰 반응이었어요. 루스 언니는 야자수 껍질로 만든 병아리 보온 상자를 직접 보여줬고 마을 청년 조지프는 칠판에 폐사율 80%에서 15% 변화 그래프를 그려 설명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사료 비율은 정확히 어떻게 해요? 온도계 없으면 어떻게 측정하죠? 기록지 양식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처음 깨달았어요. 누구도 우리를 배운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진짜로 아는 거니까. 교육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손엔 우리가 복사해준 기록지와 손으로 쓴 호마베이식 병아리 관리법이 들려 있었어요. 한국팀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앞에 나선 건 우리였지만 그 배경엔 한국이 심어준 질문하는 법, 기록하는 법, 분석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도와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의 설계도를 직접 건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였죠. 그게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농민 대 농민 교육의 진짜 의미였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만든 결과예요. 처음 닭을 다시 키우기 시작한 날, 우린 일주일에 달걀 하나 얻기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하루 평균 35개가 넘어요. 10가구 중 9가구는 달걀 판매만으로 한 달 식량을 해결할 수 있게 됐죠. 병아리 폐사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닭장마다 환기 방향, 물그릇 높이, 습도 측정법이 달라졌어요. 전부 우리 손으로 설계한 기준이에요. 여성회에선 매달 생존율 최고 농가 발표를 시작했고 그 데이터는 호마베이 축산청에도 전달되어 민간 주도 기술혁신이 이런 성과를 낸 건 케냐에서 처음입니다. 카운티 축산 담당관이 그렇게 말했죠. 한국 전문가가 마지막 날 남긴 말이 기억에 남아요. 여기는 이미 케냐 농업의 작은 모델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조력자일 뿐,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아이들은 닭장에서 달걀 무게 재는 법을 배우고 남편을 잃은 마리아 언니는 이 기술 덕분에 여성 농업인 자립자금 1순위에 올랐어요. 극적인 눈물도 감동적인 연설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손과 눈이 만든 과학이고 기록이며 한국이 보여준 느린 방법이 만든 확실한 변화라는 거요. 숫자가 증명하는 변화,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 작은 마을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마을 청년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찾아왔어요. 손엔 우리가 만든 기록지 복사본이 들려 있었죠. 혹시 이거 여기서 썼던 거 맞나요? 루스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직접 해보시겠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질 않았어요. 양동이를 들고 종이와 펜을 들고 심지어 병든 병아리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죠. 이젠 우리 마을이 실습 교육장이 되었어요. 키수무, 카카메가, 심지어 부시아에서까지 공무원들이 견학을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민간 기술인데 정부 농장보다 더 체계적이네요. 한 농업 기자가 그렇게 썼죠. 더 놀라운 건 케냐 국영방송 KBC 촬영팀이 마을로 찾아왔고 우리의 작은 닭장이 지역주도 스마트 농업 혁신 사례로 전국에 방송됐어요. 그 화면엔 한국팀이 준 작은 수첩을 소중히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나왔죠. 사람들은 말해요. 이건 전염병처럼 퍼지는 희망이에요.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고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니까요. 다른 외국 프로젝트들은 보조금 끊어지면 사라졌지만 이건 달라요. 닭장 짓는 법, 물통 개조하는 법, 기록 남기는 방법 자체가 우리 손에 남았거든요. 이제 호마베이 전체가 바뀌고 있어요. 키시 지역 여성회에서는 우리도 호마베이 방식으로 해보자고 결의했고 카카메가 카운티에서는 농민 대 농민 기술 전수 프로그램 예산을 따로 편성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은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이제 우리 마을 차례 아닌가요? 작은 닭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케냐 서부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던 건 외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NGO가 왔다가 사라졌고 카메라 앞에선 약속하고 뒤에선 떠났던 기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엔 우산도 없이 닭장 지붕에 올라가 찢어진 천막을 고쳤고 마을 어르신 장례식이 있던 날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참석해 꽃을 놓고 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했어요. 마을 장로 사무엘이 서울로 돌아가는 한국팀의 손을 꼭 잡고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라 진짜 동료로 봐줬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팀 리더가 마지막 날 남긴 말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던 힘을 발견하고 갑니다. 한 마리 병아리, 한 장 기록지, 한 알의 달걀. 그 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길과 시간과 신뢰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국 사람이 처음 했던 단 한마디가 있었죠. 당신들의 토종닭 훨씬 강해요. 우리가 함께 그 강함을 찾아봐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닭 한 마리에서 시작된 케냐와 한국의 우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의 닭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닭들이 병에 걸리면 약을 먼저 찾기보다 기록지를 먼저 펼쳐요. 알이 작게 나오면 불안해하기보다 오늘은 모이 양을 조절해 볼까 하는 말부터 나오죠. 이젠 누구도 무턱대고 하느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바꾼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거창한 구호도 대규모 투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머물렀고 가장 깊게 들어왔어요. 기술을 내려준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함께 만든 것. 그게 진짜 변화였죠. 몇 달 뒤 한국팀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입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손엔 닭장 일지와 펜을 들고 다른 손으론 새로 태어난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요. 자신감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